이경규, 이영자 씨 트로피도 많은데 그거 하나 더 받아서 뭐 하시겠어요. 이번에는 예능 프로그램에 손님이 초대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스페셜 MC를 맡게 되잖아요. 근데 어떨 때 보면 이럴 거면 왜 불렀어? 그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허다합니다. 그래서 방송 몇 개를 예를 들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라디오스타 648회 지난주 방송입니다. 동백꽃 필 무렵에 이규성 씨 흥식이를 맡았었죠. 초대됐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대뜸 임상춘 작가 어떤 사람이냐예요. 그건 답을 할 수가 없는 질문이잖아요. 연기자가 어떻게 임상춘 작가가 만나보니 이렇더라 저렇더라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이분이 필명을 쓰고 있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분인데,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무례한 거죠. 그리고 이규성 씨 본인에 대해서는 궁금한 게 없습니다. 이규성 씨가 스포일러 방지를 위해서 흥식이하고 흥식이 아버지 신문성 씨 그리고 대여까지 3명을 찍었다고 해요. 그 감독님께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스포일러 방지를 위해서 애를 썼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행자들이 그거 흥식인 거 다 알았는데 너만 모른 거 아니야?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회에 흥식인 게 밝혀졌잖아요. 그 전에는 뭐 까불이가 누굴까 막 갑론을박이 일었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흥식의 아버지라고 했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흥식인 게 밝혀졌는데 이 진행자들은 너만 모르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진행자들은 어디서 온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그 이제 포항에서 촬영할 때 시민들이 너무 관심을 보이니까 이규성 씨는 골목으로 다니게 하고 그렇게 배려를 많이 했다고 하니까 그거 아무도 궁금해 안 했는데 너무 오버한 거 아니냐. 강하늘 공효진 씨가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에 관심이 있었지 까불이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다.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 살다 온 사람들인지 모르겠어요. 이 대중문화에 몸을 담고 있잖아요. 거기서 밥벌이를 하는 사람들이 대중들이 뭘 궁금해 하는지를 아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누구 하나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자막만 진실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거면 이규성 씨를 왜 부른 거예요? 진짜 답답한 노릇입니다. 라디오스타에서 난데없이 비아냥거림을 당한 차영훈 감독님, 그 섬세한 연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SF9의 다원 씨가 나왔죠. 같은 멤버인 찬이, 로운 이런 이름이 거론이 됐어요. 로운 얘기가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어쩌다 발견한 하루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도 이 드라마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MBC 라디오스타죠. MBC 어쩌다 발견한 하루입니다. MBC 드라마에서 정말 최근 들어서 가장 화제성이 있던 드라마인데 아무도 언급을 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이상했어요. 아마 그 스페셜 MC가 세븐틴의 승관 씨였는데 아이돌 멤버가 초대되니까 스페셜 MC를 부른 것 같아요. 저는 차라리 동백꽃 필 무렵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이 초대됐으면 더 나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원에게 자기 얘기가 없고 왜 주변 사람 얘기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원 씨가 그러더라고요. 제 얘기가 그다지 궁금하지 않을 자기 수준인 것 같아서 주변 얘기를 한다. 저는 정말 우문현답이라고 생각했어요. 라디오스타 소개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촌철살인의 입담으로 게스트를 무장 해제시킨 후 진짜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독보적 토크쇼다. 도대체 진짜 이야기는 이제 언제 나오는 거예요? 정말 큰 문제는 자신들이 촌철살인의 입담을 지녔다고 자부하고 있는 진행자들입니다. 이 촌철살인 다 필요 없으니까 진짜 이야기 좀 끄집어내보세요. 이럴 거면 왜 불렀어요, 이 사람들? 그리고 우연히 해피투게더 462회에 역시 동백꽃 필 무렵에 필구 역할을 맡은 김강훈 군이 스페셜 MC를 맡았습니다. 김강훈 군에게 스페셜 MC가 된 소감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유재석 씨처럼 자연스럽게 전현무 씨처럼 허를 찌르는 한방이 있게, 그러나 조세호 씨처럼 까불지는 않겠다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봐도 대본이에요. 아이에게 왜 그런 말을 시켜요? 아이를 그런 토크쇼에 불러온 것도 저는 좀 못마땅했어요. 그리고 이제 김강훈 군이 홍현희 씨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어진 질문이에요.
제작 발표를 위해서 급 다이어트를 하셨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아이가 할 만한 질문은 아니죠. 근데 홍현희 씨가 뭐 그 당시 제작 발표에는 언니네 살롱 얘기예요. 한예슬 씨하고 같은 자리에 서게 되니까 급 다이어트를 했다는 얘기였는데, 이제 자기 외모 얘기를 하다가 유재석 씨를 비롯해서 진행자들에게 물어보게 된 거예요. 나 실제 보니까 그래도 괜찮지? 이런 질문인 거예요. 이 유재석 씨가 예쁘고 매력 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굳이 김강훈 군에게 물어봅니다. 홍현희 씨 예쁘냐고,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걸 애한테 왜 물어봐요? 어린아이한테 엄마 예뻐 아빠 예뻐 이런 질문이 아니잖아요. 진짜 외모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김강훈 군이 전 별로, 예쁘지는 않아요. 자기 솔직하게 말한 거예요. 김강훈 군이 잘못이 아니에요. 물어본 사람들이 잘못이지. 그리고 자막이 더 가관이었어요. 푸니표 사이다 예능감.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콩고에서 온 조나단하고 사전 인터뷰 때 조나단이 그렇게 얘기했나 봐요. 홍현희 씨가 콩고에서는 이제 전지현급 미모다. 그 얘기를 꺼내니까 진짜예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랬더니 콩고에서는 풍채 좋은 사람이 미인이다. 그건 또 무슨 망발이. 그거는 사전에 제작진이 얼마든지 조율할 수 있었던 얘기죠. 그러면서 그래도 덩치보다는 풍채가 낫지 않냐 막 이런 말들이 오갔어요. 조나단도 올해 고3이에요. 그런 친구한테 그 외모 가지고 이러고 저러고 하는 질문 자체를 주어진다는 것이 저는 참 못마땅합니다. 그 김강훈 군을 그렇게 활용할 거면 그 필구 우리가 보고 싶어 하잖아요. 필구를 왜 그런 식으로 외모 비하에 활용할 거면 왜 불렀어요? 재미와 시청률에 목숨을 거둔 게 방송이라는 걸 제가 모를 리 없죠. 그래도 그 연령대를 고려한 질문과 답을 생각을 좀 해요. KBS 연예대상에도 이럴 거면 왜 초대했어? 라고 생각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유튜브 스타 박막래 님이 시상자로 초대됐어요. 너무 반갑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마이크 위치 조절을 안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3분 정도 분량이었는데 1분 이상이 얼굴이 마이크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리허설도 안 한 거예요. 뭔가 대단한 스타가 나왔으면 그 얼굴 가리고 1분이 지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너무 사전에 준비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상자로서 이제 발표를 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열었어요. 휴대폰 PPL이었겠죠. 근데 휴대폰 글씨 저도 돋보기 없으면 안 보입니다. 박막래님 당연히 안 보이죠. 그래서 이거 왜 막 이렇게 당황하셨어요. 그리고 옆에 문세윤 씨도 막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박막래님이 이거 뭐 남대문처럼 열리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전현무 씨가 정말 TMI예요. 쓸데없는 말을 보탰어요. 개인 방송 하듯이 하시네요. 그거는 이제 해피투게더 전지적 참견 시점 이런 토크쇼에서 비슷한 또래끼리 할 말이지, 그 시상자로 오신 분한테 진행자가 할 말은 아니잖아요. 개인 방송 하시듯이. 물론 이제 뒤에 자기도 뜨끔했는지 신선했다 이런 말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적절치는 않죠. 리허설만 했으면 마이크 위치도 조절할 수 있었고, 또 이게 글씨가 안 보인다는 것 정도는 알잖아요. 그 부분에 무슨 포스트잇 같은 거를 붙여드렸으면 되는 일이죠. 그런데 정말 배려도 없고 성의도 없었던 거고, 이 손님을 초대해놓고 너무 무례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청자는 반가웠는데 그분은 어쨌든 당황스러운 무대였잖아요. 방송국 연말 시상식이 자신들만의 잔치가 된 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냥 회사 송년회인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상 주고받고 칭찬하고. 그러나 이 광고비가 몇억 원이 걸려 있으니까 이걸 시청자에게 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별 기대감은 없었지만 보고 있노라니까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김숙 씨, 사장님 귀는 당나귀기, 배틀트립, 그리고 옥탑방의 문제아들 새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시청률도 나쁘지 않아요. 그럼 기여도가 큰데 심지어 대상 후보였어요. 그런데 상 하나 가지고 돌아가지 못했어요. 다 나눠줬는데. 옥탑방의 문제아들은 베스트 챌린지상? 저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무슨 그런 상을 하나 주더라고요. 심지어 으라차차 만수르라는 프로그램하고 공동수상인 거예요.
이게 슬슬 부하가 끓더라고요. 제가 기대 없이 보고 있었지만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하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베스트 커플상 정도는 줘도 되잖아요. 민경훈 씨하고 김숙 씨는 옥탑방의 문제아들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지금은 그 민경훈 씨가 간헐적 천재성을 발휘하는데 김숙 씨가 굉장히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 옥신각신하기도 하고 토닥토닥 하기도 하고 베스트 커플은 이런 팀이 베스트 커플이죠. 베스트 커플 상을 탄 건 편스토랑의 이경규 씨하고 이영자 씨예요. 편스토랑을 한 번이라도 본 분들은 아니 왜 베스트 커플인지 너무 의아할 거예요. 상을 무슨 이런 식으로 남발을 해요. 줄 사람을 주고 안 줄 사람은 안 줘야지. 그냥 오셨다고 드리는, 나이가 많다고 드리는 상은 아니잖아요. 심영순 씨도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로 신인상을 받았어요. 이분은 연세 많으시다고 예우해주는 건가 본데 굳이 안 드려도 돼요. 사실 신인상이 의미 있는 정말 신인들 많잖아요. 라디오스타에서 이규성 씨가 자기 신인상만 기대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소속사에서 생각도 말라고 했다고 그 막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그 필구 김강훈도 그 아역 배우상 받을까 막 이런 거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젊고 어린 친구들, 자라나는 새싹들 주라고 하시는 게 옳죠. 심영순 씨, 이경규 씨, 이영자 씨 이런 분들이 나 안 받아도 된다.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주라. 진짜 인생을 살면서 이게 나의 그 격려가 되고 무기가 될 만한 사람에게 줘라. 방패가 될 만해서 줘라. 이렇게 해야죠. 이경규, 이영자 씨 트로피도 많은데 그거 하나 더 받아서 뭐 하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베스트 팀웍상을 또 해피투게더 팀에게 준 거예요. 저는 해피투게더 보다가 여기 팀웍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한 적 한 번. 베스트? 무슨 말이야. 베스트 팀웍은 옥탑방의 문제아들을 줘야죠. 그건 정말 팀웍이 필요한 프로그램이니까. 아니 기대도 없었지만 진짜 너무하고 이럴 거면 시청자 초대하지 마세요. 그 광고비 때문에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왜 박나래 씨가 이번에 TVN 박나래 쇼에 나와서 TVN이 자신을 발굴했고 MBC가 자기를 키워줬고 그러나 고향은 KBS다 막 이런 말을 했는데 김숙 씨는 어쨌든 KBS 출신이고 KBS를 위해서 이만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상 후보였는데 아무 상도 안 줬다는 거를 저는 제가 뭐 김숙 씨의 혈연도 아니지만 어쨌든 화가 났어요. 그 연말 시상식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진 지 너무 오래가 됐고 납득이 안 되는 시상이 너무 많고 그리고 뭐 나눠주기 그거 받겠다고 또 나와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연예인들은 어쨌든 가려면 스텝도 필요하고 뭔가 드레스도 빌려야 하고 메이크업도 해야 하고 이러니까 가면 상을 줘야지만 간다고 하나 봐요. 그런 자세도 문제죠. 이게 총체적 난국인 거예요. 희생되는 건 시청자. 그리고 레드벨벳의 웬디 양이 그 사고를 당했잖아요. 근데 웬디 양이 사고를 당했는데 그 시청자에게 레드벨벳이 못 나와서 죄송하다 이런 사과문이 나왔어요. 그냥 가당치도 않은 일이죠. 웬디 양한테 미안하지 시청자에게 미안할 게 아니잖아요. 그럼 레드벨벳도 미안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무슨 연말 시상식 가요대전 이런 거는 막 엄청 추운 야외에서 찍기도 해서 나중에 후일담으로 정말 얼어 죽을 뻔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던데 이 시청자는 그런 거 바라지 않거든요. 안전하게 그냥 진짜 아름답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장면을 원하는데 그런 좀 과잉 오버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어린 그 친구들이 그 덜덜덜덜 옷들 다 춥게 입고 나와서 떨고 그 위험한 장소에서 지금 몇 년에 한 번씩 그런 사고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진짜 날림으로 준비하니까 진짜 준비 철저히 해서 정말 그런 희생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보면은 좀 딴 나라 사람들인 것 같아요. 맨날 뭐 시청자를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 막 시청자 그러는데 시청자는 완전히 뒷전이고 이 사람들 머리에는 시청자가 없어요. 방송국 놈들이라는 말을 우연히 그 존박 씨가 음악의 신에서 만들었거든요. 정말 방송국 놈들 진짜 짜증나는데
아, 시상식에서 정말 얼마나 어이없는 일들이 속출할지 기대가 하나도 안 됩니다. 이 시상식.